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그런 그 자신 없는 환호성은. 어색. 그러니까 하시려면 목이 좀 아파서. 알겠습니다. 오늘 떡국열차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다른 날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좋네요. 일단 떡국열차가 22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렇구나. 예, 올라왔고. 맨날 그런 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순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교수도 굉장히 민감하던데. 아 그래요? 재밌잖아요, 양한 거니까. 일단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 좀 하세요. 그럴까요? 예. 자, 지금 한참 말씀하신 알짱 PD, 알코올에 늘 찌들어 있는 알코올 짱아치 알짱 PD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모든 예능을 우리 다큐로 만드시는 분이죠. 아주 엷은 작은 미소조차 허용하지 않는 웃음의 하데스. 걸어다니는 역사교과서. 그리고 제가 늘 실수를 지난번 했는데 금성교과서가 아니라 교학사인데 제가. 근데 이제 금성교과서도 좀 오류는 있어요. 예. 다 있기는. 하여튼 교학사 교과서죠. 처음부터 사과할 거죠? 일단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학사 교과서 정승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학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분 새로 손님을 좀 모셨는데 이 천상의 목소리, 이 섹시한 청순미의 대명사 예원 씨를 대신해서 지상의 목소리죠. 도발적인 백치미를 자랑하는 김유란 씨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맑아요. 맑아요? 예. 예원 씨보다 쟁반에 굴러다니는 구슬 같은 목소리? 아침인데. 죄송해요. 가래가 그렇게 끓고 목이 메여 오시는 무슨 접시가 그런 더러운 접시가 있습니까? 깨졌나봐. 예, 유란 씨는 어떻게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하실까요? 네, 저는 연기하는 김유란입니다. 네. 근데 연기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죠? 어떤 어색함이 연기가 있나요? 좀 짧아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짧아요. 예, 연기 경력이 뭐랄까? 굉장히 왜 처음에 소개하라고 할 때 왜 일종의 예술인이잖아요. 네, 연기를 그죠? 했으니까. 네. 예술인들은 왜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법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있죠. 톡톡 튀는 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제가 요새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어서. 예술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유란 씨가 또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희 불금쇼도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떴을 때 나왔어요. 뜨기 전에 나온 거예요. 뜨기 조금 전에. 막 뜨는 순간에.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 회전문 인사다. 떡국열차랑 불금쇼랑 예원 씨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유란 씨도 너무 돌려 막기 인사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은 좀 있습니다. 여튼 근데 저는 유란 씨가 더 좋아요. 저도 좋네요. 그래? 그럼요. 우리 들어오는 순간 네. 뭐랄까 환해지는 느낌? 그냥 여기는 있는 사람 챙겨주고 없는 사람은 그죠. 칼질하고 알죠. 뭐 그런 문화죠. 치아가 굉장히 또 예뻐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네. 가장 선호하는 치아입니다. 교정했어요. 교정했죠. 아니 그 치아가 왜 이렇게 김태희처럼 큰 치아가 있고 저는 약간 좀 작은 치아 좋아하거든요. 크면서도 왜 좀 볼륨감도 있잖아요. 김태희는 볼륨감도 있고 약간 밖으로 조금 뻗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유란 씨는 약간 안으로 들어간 옥니. 네, 제가 또 옥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옥니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내 스타일을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저는 이마가 조금 넓은데 네. 넓지만 앞이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에 눈썹은 좀 짙지 않고 그런 분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렇지만 그 속눈썹이 길어서 왜 그 눈이 깊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보면 빠지고 싶은 느낌? 그 혹시 그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누구 혹시 있나요? 없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세요?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싸다 싸. 이거 혹시 우리 정승민 교수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상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좋은 사람이 좋은데. 되게 수줍어 보이세요. 옛날에 왜 조용원 씨라고 기억해요? 조용원 조용원 씨 참 좋아했어요. 조용원. 네. 우리 유란 씨는 조용원 씨 모르죠? 그쵸. 누구신지. 조용원 씨가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중반쯤 되나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쯤에 정말 청순한 그 아름다움, 청초한 아름다움. 서울에 강수연이 있으면 부산에 조영원이 있었다. 그 정도. 서울에 누구요? 강수연. 아, 강수연. 나이도 비슷하고요. 정말 그때 함영중 씨하고 영화 땡볕에서 엄청난 정사신을 보여주시죠. 조영원 씨가요? 네. 아, 그래요? 네, 땡볕이라는 영화는 아주 고전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에로 영화 좋아했었어요. 정 교수가. 유란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심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이식을 좀 하셨어요. 자연스럽죠, 그죠? 오, 네. 원래 자연스러워요, 내 머리니까. 그냥 뒷머리를 사실은 지금 앞에 그거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궁금해. 아니, 저희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사후 관리를 잘해야죠. 원래 이제 심고 나서 3개월 동안 술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드셨어요? 술, 담배 같은 거. 한 달 지나고 나서 먹었어요. 아유.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을 수 있었는데 좀 많이 날라갔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관심 진짜 되게 많아요. 제 이마가 넓어가지고. 여자들도 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뭔가 탈모 때문에 심는다기보다 이마 라인을 좀 정갈하게 예쁘게 하려고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가 많은 것 같진 않네요, 수치. 숱은 많은데 머리가 가늘어요. 그러니까 원래 탈모가 머리카락 수가 적은 게 아니고요. 가늘어지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된대요. 그래요? 네. 갑자기 겁주시네요. 탈모는 아니에요. 요즘 여성 탈모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버스 같은 데 타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제가 이제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위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한 여자분들은 다 보이는데 이 위에 막 빠지시는 분들 그래서 두피가 막 보이시는 분들이 꽤 되죠 요즘에. 환경이 요즘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탈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지금 보이고 있는 앞머리는 사실은 뒤통수에 있어야 될 머리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고마워요. 네. 네. 오늘 시간 됐죠? 네네. 네. 자, 오늘 저희 그 떡국 열차가요. 저기 모니터 이런 거 안 해요? 모니터 좀 할까요? 네,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지난주에 떡국 열차에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또 충격적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이런 의견들을 좀 보면 우리 떡국열차를 보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역사적 사실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도 왜 죄수들의 어떤 명찰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횡령죄를 저지른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뺏긴 거라고. 신뢰를 뺏긴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런 그 사실 확인이 좀 틀렸던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예원 씨에 대한 그 팬카페가 좀 게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원 씨 팬카페 생겼어요. 나는요. 저기 김 PD님은 지금 청원 사이트 하나 만들어줬어요. 몰아내자고.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근데 우리 김 PD님 참 그 상황극 너무 재밌다고. 또 하나 의견은 요즘 그 중간에 넣는 그 효과음이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살아있네. 그래서 이것도 한 우물을 열심히 파면 역시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어떤 걸 넣을까. 그래요?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거? 왜냐면 가사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효과 음악들이 1차원적이라는 얘기는 좀 있어요. 원래 출발은 1차원에서 출발해서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던 것 중에 그 단어 나오면 그 단어에 바로 그 노래 나오고. 음악도 관심이 좀 있으셨죠, 그죠, 예전엔? 트로트 좋아합니다. 트로트 좋아하시고. 조항조 특히 좋아합니다. 조항조 아세요? 네, 알아요. if? 만약에. 조항조 씨 노래 중에 만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애창곡이고. 아마 이 얘기 나갈 때쯤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조항조 씨 노래가. 이제 더 이상 안 날 겁니다. 조항조 씨 거는. 그래요. 그리고 참 이양법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야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맞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피디님의 말씀이 맞다. 윈? 루저. 고대 노예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 보면 좀. 아니 그때 노예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청취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다퉈볼 여지가 또 있다. 좀 있죠.
그럼 직접 만나셔서 다투시는 걸로 하고. 그러다 칼부림 나요. 이양법 때문에요? 저기 전라도 그쪽에 왜 조직원끼리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칼부림 난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서서히 이제 그 역사적인 왜곡, 오류는 많이 좀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다모 얘기 나왔을 때 다모. 굉장히 의심을 했었잖아요. 설마 다모가 그렇죠. 몸도 팔았을까? 여자 경찰인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여자 경찰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기생 쪽이었어요? 차 따르는 일종의 잡일을 하는. 하긴 다모니까 그죠. 네. 차다자를 쓴 거죠. 관노비예요, 관노비 일종의. 예.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수색하거나 보니까. 이럴 때 여자를 몸 수색하기가 힘들고 이럴 때 따라와. 예. 와라. 네. 저 지금 차 따라야 되는데 오빠. 야 지금 범인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 역할까지 좀 했다. 그렇죠. 하긴 이름부터 다모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약방 기생. 그렇지. 약방에도 기생이 있었냐. 기생이 있었냐 이랬잖아요. 여자 의사예요. 네네. 은연대 이제 그 사람들도 신분이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 아니고 중인 이하 천민 계급이라서. 그래서 그냥 윗사람이 그냥.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한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이 여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애들한테 이제 한자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의술을 좀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신분이? 천민이고 이러니까 왜 사람이 모자라면 차출해야 되잖아요. 뭐 기생들 차출하는데 모자라면 야 니가 가라 좀. 오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야 니 배웠잖아 장학원에서. 모르긴 뭘 모르는. 그렇게 이제 데려갔다. 실제 그리고 춤과 노래를 가르쳤답니다. 춤과 노래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보조.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보낸 거예요. 보조하러. 의사들 좀 심심할 때 같이 술도 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관 대작들이 이제 그 궁궐에서 잔치 열고 이러잖아요. 왕이 이제 열라고 하면. 거의 계시다 오신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저기 경복궁 이런데 창덕궁을 좀 걸었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나죠. 그게 그 대돌 이런 거 막 기억나는데. 막 절하던 기억은 안 나세요 혹시? 윗사람 절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절 했나 내가? 에라 친구야. 허리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 그래 지금 허리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하여튼 저희 그 재밌는 워낙 역사적 사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오늘 이제 얘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뭐 해야 안 되겠어요. 오늘 얘기는요. 요즘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이 한 3조 원에서 5조 원대 된답니다. 진짜 그죠. 360조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 3조라면서요. 360조니까요. 그러네 맞죠. 맞네. 옛날에 산소가 안 되고 옛날에 절 많이 하셨던 분 많아요. 이분들이 절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머리를 조아리다가 머리를 너무 부딪혔나 땅에? 하여튼 예산의 한 100분의 1 가량이 되는 돈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이라든지 영어 교재, 영어 시험 볼 때도 돈 내잖아요. 그렇죠. 토익 같은 거 볼 때. BTS에 돈 내야 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영어 교육에 쓰이고 있다. 학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저 토익 학원을 2000년, 99년, 2000년쯤에 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토익 때문에 한 석 달 정도는 다닌 것 같은데. PD님 때도 토익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나서. 그 토익이 막 바람 불던 게 그때. 그렇죠. 그때입니까? 네. 이제 취직할 때 토익 점수에 제출하고 이럴 때라서. 몇 점 내셨어요 그때? 그건 좀 국가 기밀인데. 근데 요즘 이제 구직자들 들으면 황당하겠지만 그때 95년에 이제 제가 이제 모 공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려고 이제 시험 보셨어요? 예,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토익을 내라고 해가지고 토익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 한 번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냐 그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공기업에서는 랭킹 한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어딘지 밝혀주세요. 뭐, 20년 전 일인데. 얘기합시다. 그래 괜찮은데 뭐. 아니 그리고 그때 평균 수준이 또 낮았어요. 맞았어요. 그때 한국통신이었거든요. 한국통신. 지금 이제 KT로. 예. 95년에 KT는 이제 공기업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도 그 당시 공기업 성격이 네. 있었죠. 근데 95년에 이제 시험을 안 쳤다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치면 몇 점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글쎄요 한 500에서 600 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 치셨어요? 아니요 안 쳤습니다. 결국 안 치셨어요? 예. 그래도 이제 회사는 다른 데를 들어가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놀란 게 저희 그때 또 계시던 선배분이 같이 예. 하숙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 승진 시험할 때 또 토익 이제 시험 점수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 승진. 예, 그 당시 이제 현대전자 네네.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네. 공부를 하길래 몇 점 정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430 받았는데 이번에 한 480 받으면 되지 않을까? 공부에서 나오는 점수인가요? 예, 그래서 야, 그럼 전 되게 높은 줄 알았죠. 400점 넘어가고 이러면. 990점 만점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뭐 990점. 요즘은 뭐 어지간한 회사들은 한 800은 돼야 맞아. 기본이고. 그러니까 격세지감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네. 그 외국어 공부에 이제 굉장히 골머리를 시작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과 친구는 네. 토익을 쳐보니까 네. 그 990 중에 반은 이제 RC. 필기고 네. 반은 듣기잖아요. 네, 그렇죠. RC.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얘는 예. 이제 과가 굉장히 높은 과니까 점수가 필기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 한두 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이제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치면 필기 쪽은 만점, 이쪽은 거의 한 찍어서 그냥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얘는. 그쵸. 토익 점수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1년 휴학하고 호주에 유학을 갔었어요. 진짜요? 네. 호주 유학을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온 거겠죠.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만점이네. 예? 만점이겠네, 뭐. 점수가 안 올라요. 1년 동안 토익 대회 갔다 왔는데, 아니, 뭐한 방향을 잘못 한국 사람이랑 잡았겠죠. 놀았네. 한국 사람이랑 놀았어. 보통 한국 사람이랑 놀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국 사람과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애가 하나 있었고, 예. 또 한 애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안 한 거지. 예. 또 한 애는 갔어요. 네. 다른 애 갔는데 일본어를 배웠어요. 왜 일본 영어 일본 여자를 자기가 가지고. 뭐라도 배웠으니 됐네요. 유란 씨는 혹시 토익 봤습니까? 아니, 전 한 번도 대학 때 학교 내에서 보는 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도 토익을 봐요? 네, 봤던 것 같아요. 왜? 학교 내에서 왜 보지? 모르겠어요. 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봤던 거. 모의고사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하도 졸업 옛날 시험을 얘기라. 아니, 위한 영어 시험. 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됐다. 우리는 그래도 30년 가까이 돼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얼마 안 학교를 됐네요. 그리고 우리 유란 씨는 저는 공식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쵸. 학원도 다녀본 적 없어요. 그래요? 저도요. 저도 저 한국어만 열심히. PD님은 학원 다니셨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일본어 학원도 다녀봤고, 토익 그 학원. 영어 학원도 다녀봤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다니셨어요, 토익 학원? 거의 한 다 3개월? 3개월. 더 이상 하는 거 싫어요. 3개월 해보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하니까 뭐랄까? 이 길은 힘들겠구나. 토익 성적 받으신 거 있죠? 예. 몇 점 나오셨어요? 솔직하게 갑시다. 팩트로 가야죠. 제가 이제 카토사 나왔다고 분명히 맞다.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 잘하잖아. 네. 잘해요, 제 친구들은. 제 카토사 동기들은. 다 900점 넘어요. 넘었었어요, 근데. 네. 저는 815점? 815점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830점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최고 때가. 성적. 15점 오르셨네요. 인생은 어차피 도토리 기재기 네가 잘났나 내가 못났나 도토리 기재기 뭐 친구 외국간 친구 욕할 체질이 그래도 저는 800점대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600점대예요. 500점대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영어가 우리 지금 뭐 취직하는 데도 필요하고 승진하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뭐 거기서 900 받았다고 해도 영어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엉뚱한 돈만 좀 맞아.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왜 부끄러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욕당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딱 얼잖아요. 첫 번째 딱 얼굴 보고 맞아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뭐라고 영어가 나오면 excuse me 이러면 저 약간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해요? 아니요. 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동네면 네. 뭔가 그러려니 하겠는 이태원 저희 같은데? 동네에서 저희 아차산이거든요. 외국인 지하철. 진짜 없어요. 아차했구나. 아차산에서 유치하다. 유치하다 진짜. 예. 한국 사람 같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 사람 같은? 같이 생겼어요. 저희 다가와서 혼혈은 뭘 아니에요, 혼혈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 이런 쪽인데, 음. 네. 하고 다가와서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영어로? 네.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저도 약간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친절한 그런 자식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너무 무시는 못하겠고, 그래서 들었어요.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단어만 이렇게 몇 개 들리더라고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안 되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그래도. 네, 하긴 하다 안 되는 거야. 제가 포기했어요, 중간에. 저도 단어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사소통이 안 되길래 포기했죠. 결국 도움 못 줬네. 그런데 때마침 지하철이 오더라고요. 쏘리 이러고 탔어요. 시간 없어서 가는 것처럼. 쏘리 이러고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주변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실패를 하고 혼자 속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다시 와요. 저한테. 속으로 오지 마. 탔다면서요. 같이 탄 거지 뭐. 같이 탔죠. 탔네. 오지 마, 속으로 오지 말라고 이러고 그냥 다시 왔어. 근데 진짜 대구력이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자는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종이를 꺼내더니 한자를 쓰는데 한참 더 모르잖아, 우리. 더 모르니까 제 짜증이 나서 쏘리 이러고 보냈던 기억이. 보통 쏘리 이제 미안하다는 의미죠. 쏘리 이렇게 되는데. 짜증이 났어. 짜증난 소리를. 짜증난 소리를. 근데 지금 저 말씀대로 네. 사실 지금 우리 김 PD나 네. 우리 이제 유라 씨 말씀대로 실제로 그 외국어는 네. 재능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기질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능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고수하고 있는 어떤 어느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다른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사고체계,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꼭 외국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재능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 스튜디오 안에는 4명 모두 이 고집 센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부를 욕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보면 네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 그렇죠, 잘 안 그렇죠. 하잖아요. 예, 학교 예. 갔다. 네. 아니면 물어볼 땐 학교 갔나? 아니면 그냥 학교라는 거 알고 있으면 갔나? 그렇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가지. 갔다 왔지. 근데 우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을 다 말할 줄 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군 부대를 가서 저도 이제 구력인데 이병이잖아요. 이등병. 네네네.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미군 상병이 식당에서 나와요. 네. 나오고 나는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옆에 이제 한국인 상병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에잇 이러더라고요. 에잇?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excuse me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에잇 또 이래. excuse me라고 이제 알겠다. excuse me라고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pardon? 온갖 표현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막 해서 또 에잇을 이것도 아닌가? 그럼 내가 다 같이 I beg your pardon? 근데 계속 걔는 에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Did you eat lunch?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막 그것만 생각이 드니까 에이트라고 하면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병이 퍽 치면 야 바보야 밥 먹었나고 묻잖아. 뭐나? 그렇죠.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렇게 얘기할 줄 아니까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아는 단어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확 얼고. 그렇죠. 모든 문장을 구성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면 네.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30개 정도면 해도 일상생활을 30개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애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30단어 이상이면 충분해요. 그쵸. 30단어 정도면.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한 700개 단어 정도만 구사하고 있으면 웬만큼 일상생활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단어나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느 외국어를 안다는 건 의미를 빨리 알아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건데 너무 이제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법을 이런 시험에 우리가 너무 계속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두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잘못은 내게 있어요. 실제 제가 저기 중학교 교과서 만드는데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진짜요? 일반 출판사에서 그 참고서 만드는데 영어 네. 참고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왜 교과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네.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배워야 될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1000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단어 안에서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교과서 안에 만들- 있는 모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육부에서 준 1000단어를 벗어났다. 네. 그럼 밑에 부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뜻을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1000단어 배우면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단어면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단어만 알면 충분히 맞아, 맞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모든 문장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됩니다. 된다는 압박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거 뭐 미국에 있었던 거? 자랑한다, 자랑. 아이고, 저 자랑질. 미안합니다. 예. 이게 또 다녀온 게 저밖에 없어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 교육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혹은 뭐 그 이전에도 외국과 뭐 교역 같은 걸 하려면 당연히 외국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아야죠. 그러면 그거를 교육을 시킬 만한 기관들이 과연 있었느냐,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아름아름으로 가르쳤느냐, 아니면 정말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몸의 대화를 통해서 외국어를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목을 힘이 가다듬기. 힘이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뭐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그래요? 있다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왔다고나 할까요? 몸에서 벌써 신호로 알아차리고 지금. 혹시 우리 저 유란 씨는 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기관이 네.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옛날? 되게 봐, 이러니까 딱 두 단어만 알면 되게 옛날. 어떻게 맞습니까? 되게 맞는 말이 왜냐면 신라도 보면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도 이미 아시아 여러 국가와 교역을 했으니까. 혹시 참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말은 같았나요? 그 왜 평양성이란 영화 봤죠? 평양성 영화를 가지고. 그 혹시 봤어요? 우리 이준익 감독의 안 봤어요. 그 원래 평양성 있고 그 전에 하나가 뭐 더 있었죠? 황산벌. 네. 황산벌. 둘 다 안 봤어요. 둘 다 안 보셨구나. 거기 보면 말이 얼추 통하긴 하는 것 얼추 같은데. 통하죠. 예. 그 대충 그때 요즘 나오는 은하 기록 보면 네. 이게 지금처럼 완전히 동일한 이 성격은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 예. 좀 많이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왜냐하면 같은 어떤 어근에 예, 알타이어 계통이고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실한 거는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는 통역관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어순 같은 건 일단 똑같았을 거고 아마 그렇죠. 단어 조금 뭐 사투리 정도 심한 그렇죠. 사투리 모르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만 이제 우리가 알려주면 제주도 말 되니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리지널 쓰시는 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정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했다. 저도 한번 부산에 갔는데 처음 한 17살, 18살 때. 부산 말이 그래도 가장 표준에 가깝죠. 네? 어디 표준어? 경상남도 표준어? 통일 신라 시대 때는 표준어였어요. 진짜 저는 그 부산 내려가서 약국을 갔든가 그랬을 건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갔을 때는. 약 이름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제가 좀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때? 머리가 아팠나? 하여튼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팠는데. 영어 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I have a headache. 이렇게 하니까 뭐라노? 뭐라노? 아니, 그분이랑 대화가 거의 잘 안 됐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부산은 저는. 외국인 약사 아니야? 근데 진짜 서울에서도 부산 분들 와서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정 교수랑 저랑 부산 사람인데 네. 둘이 말하는데 일본 사람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많이 서울화 되죠. 하긴 서울 사람이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 서울 사람이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할 때를 예. 보면 가령 뭐 만주에 가서 이제 하고 싶으면 함경도 쪽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시킬 거 아니에요. 아, 아무래도 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부산 사람을 데려가서 뭐 통역하라고 할 수는 없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통역을 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몰라듣는데도 그냥 아는 척, 아는 척하고. 막 이제 이 얘기다. 뭔지 알 것 번역해주니까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든대요. 그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기관이 나타나는 거는 이런 뭐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나타나는 거는 고려 시대부터. 처음에는 이제 사대라는 기관이 있었답니다. 사대. 예. 예. 그다음에 통문관, 동문관. 그러다가 사여관 이렇게 해서 가르쳤고요. 주로 이제 물론 중국말을 가르쳤을 거고 이제 원나라가 이제 지배할 때는 몽고말, 여진어, 그러니까 여진족말,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어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셨나요, 거기? 아니요, 처음에는 원어민 선생들을 데리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아는 그 우리나라 사람을 썼대요. 맨 처음에 그 외국어 그냥 그러니까 알긴 아니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대충 뭐 알긴 사람들 아니까. 데려와서 네. 이 사람 그 중에 좀 이제 왜 좀 실력도 있고 좀 지위도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외국어 교육관을 하셨고. 예, 어쨌든 고려 시대 때부터 예. 기숙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 배우는 사람들이요? 예, 하루 종일 그 외국어 공부하고 한 달에 2번씩 시험 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었다. 대박.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봤네요. 그러니까요. 에이. 몰입 교육에 사실 외국어는 몰입 교육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의 그 국방기관에서 네.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네. 이제 군대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하고 네. 비즈니스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이거든요. 뭐 그보다 더 빨리 배우는 길 하나가 있기는 한데 뭔데요? 연애를 하면 돼요. 아. 원래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승하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효과가 빠른데. 근데 그 미국의 그 국방기관에서도 언어를 가르칠 때 하루에 8시간씩 한 1년 하면 네. 이게 어느 정도 웬만큼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일정하게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돼 있다. 에이, 네. 영지 씨. 예.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내는 게 어때요? 지금요? 지금 갑자기 끝냅니까? 좀 상황을 보니까 네. 이 외국어 관련해서 역사 얘기가 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지금 좀 작은 집에서 오라고 하는데 잠시 갔다 올게요. 아직 두 집 살림 하세요? 아니, 작은 집 몰라요? 무슨 작은 집이요? 에이, 또 왜 그래? 아니, 예. 저기 청주에서는 큰 집 작은 집 얘기 안 해요? 큰 집 작은 집이요? 네. 그래서 아니, 화장실 얘기할 때 큰 집 작은 집 얘기 안 해요? 그 작은 집. 참. 꼭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우리 작은 집 잘 다녀오시고, 1교시는 그럼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친절하셔라.